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소리 봐라.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뒤에 쑥 빠져 앉은 거예요? 도망갈게요? 아니죠? 오라 그러면, 나오라 그러면 또 되게 싫어할 테니까 내가 가야지 뭐. 내가 가야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게 찍는데 미안해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경영학과 7, 8학번이고요. 7, 8학번이고 84년 12월에 MBC에 들어가서 작년 6월까지 방송을 했어요. 작년 6월까지 방송을 하고 월드컵 예선 레바논 예선 경기를 중계하러 비행기 티켓을 끊어 놨다가 레바논이 아니고 대전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대전에 왜요? 그랬더니 가서 너 경영학과잖아. 그러니까 사장질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대전 MBC에 가서 꿈에도 잊지 못하는 마이크를 놓고 노래방 말고는 마이크를 못 잡아봅니다. 대전 MBC에서는. 이제는 방송하는 사람이 아닌 아나운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한 지 이제 1년 6개월 딱 됐는데 사장 티는 잘 안 나죠? 예? 안 나죠? 방송할 때가 더 낫죠. 목소리 괜찮지? 아까 주철환 교수 목소리하고는 질이 다르지? 예? 그렇잖아. 주철환 교수는 MBC를 진짜 날리던 PD. 예? PD. 여러분 퀴즈 아카데미 이런 거 알죠? 알지? 부모님한테는 들어봤지? 예. 날리던 PD였는데 교수님 하시다가 방송사 사장님 하시고 그러다가 또 교수님 하셨죠. 늘 청년입니다. 늘 이렇게 보고 배우는데 저는 주철환 교수님만큼 못 날렸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마음은 더 날리고 싶었던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좀 했어요. 오늘 어디를 갔다가 여기를 왔는가 하면 오늘 무슨 강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나? 에? 강좌 강의라는 형식 느낌보다는 뭐 선배와의 대화 이런 느낌? 아니면 아빠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아빠하고 그냥 격의 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응? 그렇잖아. 내가 58년생이니까 여러분이 내 아들, 딸들 같잖아. 그렇잖아. 그렇게 안 보이지? 굉장히 젊어 보이지? 그래요. 그냥 선배 또는 뭐 삼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는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요새 흔히 강연하는 사람들이 늘 준비해 와야 하는 그 일종의 예의 같은 PPT 뭐 이런 거 준비 안 했다. 괜찮지? 네. 네. PPT도 준비 안 했다고 강사가 저렇게 성의 없이 오는 간 큰 강사가 있는가 하고 쉽진 않겠지. 좋아. 15도 할 수 없어. 왜냐면 난 교수 아니니까. 평가 안 받을 거거든. 좋아요. 오늘 어디 갔다 왔나 하면 여러분 선배들 중에 김상민 의원이라고 알죠? 모르나? 알지. 우리 총학생회장도 했고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요 옆에 장안구의 지구당의 당협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비례대표니까 지역구를 해야 되잖아요. 다음번에는.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거기 가서 축하해 주고 왔어요. 축하해 주는 것이 다른 의미에서 축하를 해준 게 아니고 우리 아주대학 그러니까 젊은이잖아요. 지금 41살입니다. 아주대학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1973년생이니까 아주대학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간 우리 아주인 가운데에서 정치라는 중앙정치, 지방정치 무대는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이 여럿 있어요. 그렇지만 중앙무대에 진출한 제1번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으로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왔습니다. 첫 길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보람차고 값진 일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새로운 분야, 어느 아주인들 가운데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아주인 제1호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럿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럿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 뭔 소리야 갑자기. 지금 크고 따뜻한 길을 가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내 꿈은 온통 거기에 있는데 왜 그 첫 길을 먼저 간 선배가 없어가지고 벤치마킹 할 것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길을 새로 가라고 하는가? 그 가시밭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게?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남들 다 가는 길을 뒤따라가는 건 좀 재미없잖아요.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별로 흥미없잖아. 안 그런가? 하긴 쫄쫄쫄쫄 따라가는 게 편하지.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나의 길인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뒤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알아요? 내가 걸어서 길을 찾아간 거는 아무리 처음 가보는 그런 동네라도 내가 걸어서 지도 보고 아니면 내비 켜가지고 내가 발을 풀을 풀어가지고 골목을 왔다 갔다 한 길은 그 다음에 확실히 찾아간다? 그렇죠. 근데 택시 타고 아저씨한테 어디 가요? 몇 번지? 그리고 택시에 딱 앉아가지고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차창 밖을 쳐다봐도 그 다음에 다시 가라 그러면 못 찾아가요. 그게 바로 따라간 것과 내가 스스로 찾아간 것과의 차이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거를 여러분하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소 멀고 불확실하고 또는 실패할 위험이 다분히 있더라도 젊은 여러분들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들, 남들이 갔던 길이라도 남들이 간 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도전하고 성취해보는 그런 최초의 1번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히말라야나 이런 그 세계적인 봉우리들을 보면요.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응? 힐러리 아니지 맞지? 텐진과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봉을 올라갔잖아. 우리는 그분 1번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간 사람들은 모두 다 의미가 없는가? 아니에요. 다 등반사에 보면 이름이 남습니다. 이 사람이 개척했던 것들은 루트 1번. 또 다른 벽으로 올라가면 루트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산으로 올라가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1번의 이름을 올리는 1등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큰 화두는 고령화잖아요. 고령화. 그렇죠? 고령화.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 일종의 새로운 도전이 바로 고령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에 제 위의 세대들은 한 25년 정도 공부하고 뭐 많이 잡아서 30년이라고 치고 20년 큰 시절이었죠. 옛날에는. 그렇지만 이제 대학이 일반화된 다음에는 적어도 한 만 25년 정도 공부하고 한 30년 사회생활하고 그 다음에 한 15년 남자들 경우에 수명이 짧으니까 70 조금 넘었으니까 남자들 경우에 한 30년 전에 평균 수명이 그렇게 될 때 25년 공부하고 30년 사회생활하고
한 15년 내지 20년을 노후 생활을 하면 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0년 공부하고 40년 사회생활하고 그 이후에 또 한 20년 내지 30년을 보내야 되는, 한마디로 전부 다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그런 시절에 살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인구 사회학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여러분이 직업을 구하는 것과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대에는 들어와서, 저도 지금 84년에 MBC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30년을 MBC의 명함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의 패러다임이죠. 이미 한 직장에서 자기의 직업의 커리어를 거의 마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은 아마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요즘에 어떤 소위 말하는 고용의 그 유연성,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정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들어왔지만, 여러분은 한 회사에 들어가서 CEO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삼성에 들어가서 나는 정년 퇴직하겠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아마 별로 없을 거고 앞으로 정년을 보장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는 제일 이상적인 것은 한 직장이 아니고 한 직업군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죠. 한 직업군이라고 말하면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아요. 회사 타이틀, 명함은 바뀔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 직업군 또는 특정 직열, 이런 데에서 한 세상을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그것도 회사를 바꿔가면서 그레이드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갈 수 있으면 좋은 세상이 되겠죠. 25년 내지 30년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거기서 살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15년 내지 20년의 노후 생활을 즐겨야 하는 시대의 사람들과 30년을 공부를 하고 나를 개발한 다음에 적어도 40년 이상 다양한 조직과 무대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살고, 그리고 나서도 또 한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여러분들은 직업의 선택의 방법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저런 거였어요. 주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좋아하는 특별한 어떤 소위 말하는 요새 꽂힌 데가 있어가지고 뭐 죽어라 고시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저처럼 방송에 미쳐가지고 수업은 몇 시에 있는지조차도 의식 안 하고 방송국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 어떤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의 방식은 좋다고 말하는 직업군들이 몇 개 있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소위 말하는 거기에 도달하는 패스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로 지금 이야기하는 큰 길, 넓은 길, 마른 길, 돌지 않는 직선길, 이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선택을 해 왔어요. 그래서 요행이 그 관문을 딱 넘어가면 큰 걱정하지 말고 선배한테, 위에 있는 상사한테 찍히지만 않으면 정년을 가는 그런 구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게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지. 왜? 회사도 달라졌고, 예전처럼 사원들을 내 새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보장해주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대신 엉까지 마. 엉까는 거 아나? 덤비지 마. 나한테 충성해. 충성하면 우리가 이 우산, 큰 울타리 안에서 다 지켜줄게. 정년까지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런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지금은.
어찌 보면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직업을 선택하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 곤란해집니다.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년 또는 40년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30년, 40년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들의 인생까지도 그 아이들이 독립할 자식들의 인생 30년까지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시간들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책임감이 드나? 그대의 50년, 지금 몇 살이지? 24이지. 그러면 아마 기대 수명이 90은 넘을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94세라고 보고 앞으로 70년 살아야 되잖아. 거기다가 자식 인생 30년까지 포함해서 100년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앉아 있나?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니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감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100년을 생각하고 이 순간을 사시라 하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1년도 모르겠는데 100년이라니 무슨 소리요? 난 숨 막혀 죽을 것 같소. 그런가? 하루하루가 버거워 죽겠는데 100년이라니 10년 앞을 알 수 없는 이 암울한 세상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자식까지는 고민 안 하겠지만은 우리의 미래를 고민할 거예요. 아마 길게 보면 아마 30년 후 정도는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조금 더 보면 은퇴한 이후에 와이프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안락한 생활, 잘 자란 아들, 딸들을 보면서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는 그런 노후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은 지금부터 100년을 설계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눈을 크게 똑바로 뜨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뚫어지라 응시해야 됩니다. 뚫어지라. 요즘 저는 이제 촌에 있잖아요. 촌에 있는데 가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없지만 저 더 아래쪽에 있는 지역 대학들에 가면 학과 사무실에 학과 바깥에 벽에 플래카드가 붙어요. 무슨 공사 합격. 7급 공무원 어느 부의 7급 공무원 무슨직 합격.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요. 그만큼 취업 시장이 어렵다는 건 우리가 주제의 사실인데 나는 속으로 그래 어려운데 참 축하해 줄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참담해. 그거는 그냥 너희끼리 기뻐했으면 좋겠어.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수많은 학우들한테 그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걸 거기다가 하는 거지? 아니 고시를 붙었다고 그래서 이를테면 고시를 붙었다고 해도 5급을 붙고 고시를 사법시험을 붙었다고 해도 플래카드를 붙이는 게 난 마뜩지가 않아요. 그건 그들만의 리그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면 돼. 예? 그리고 사석에서 과에서 아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해 주면 돼. 축하한다고 진짜 잘했다고. 앞으로 우리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크게 봉사해 달라고 격려해 주면 되는데 학교에다 그걸 붙이는 건 무슨 얘기야? 왜 지금 100년을 바라보면서 앞날을 설계해야 할 여러분들한테 고작 20년, 30년 안락하게 먹고 사는 것들을 플래카드로 붙여놓고 격려를 하느냐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느냐고.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의미, 이 순간에 20대 초중반에 펄펄 끓는 이 젊은 뜨거운 피들을 왜 그
그깟 플래카드 한 장으로 싸늘하게 시켜버리느냐고. 가뜩이나 지금 재미없어 죽겠는데 사는 게. 하도 뭐 요새 뭐 난리 부르싸고 그러니까 이미 졸업했어야 할 선배들이 졸업 안 하고 형 졸업 아직 안 했어요? 보면 나 그냥 졸업 좀 유예 좀 했어 이러고 있는 선배들 보는 것도 안쓰러워 죽겠는데 아직 2학년, 1학년, 2학년 이런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애들 앞에 왜 공사가 웬 말이요? 좋은 직장이에요. 좋은 직장이야. 그걸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여기도 아마 공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100년을 그 작은 그릇 안에 담으라고 암묵적으로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와서 소위 말하는 펌프질 아나? 요새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막 그 요새 하는 말로 우리 세대 말로는 펌프질이다. 막 이렇게 풀무로 이렇게 화로에 풀무로 불을 막 이렇게 풀무질을 하면 불이 확 살아오잖아요. 대장간 같은데 왜 이런 텔레비에서 좀 봤잖아. 대장간에 이렇게 석탄 같은 거 이렇게 넣고 가면 계속 풀무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슉슉 집어넣으면 바람이 훅 들어갈 때마다 불이 확 불꽃이 올라오잖아. 이를테면 그런 풀무질을 확 해대야 된다는 거지. 거기다 찬물을 싹 끼얹을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은 약간 허황된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한테 풀무질을 하러 저는 왔어요. 풀무질을. 제가 아주대학에 그때는 아주공대였는데 1978년에 아주공대를 입학을 했더니 되게 오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가 굉장히 외졌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이 이 앞에 그 딸기밭들 쫙 있었고 저 원천로 들어오는 저 끝에서부터 양쪽에 다 딸기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안에 다 들어오면 지금 저 옛날에 저 산상교에 올라가는 그 갈림길 그 옆에 태권도장 있는데 거기까지 오면 그 안에서부터가 이제 학교의 경내처럼 돼서 건물들이 있는데 나무도 별로 없고 뭐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난 아주대 오면 다 프랑스 보내주는 줄 알았어. 그때. 지금도 한불 문화교류협정에 의해서 설립됐다고들 이 얘기들 하나? 별로 안 하죠. 요새 그 한 프랑스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거는 내 요 근래에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는 그랬어. 하여튼. 그래서 한불 문화 무슨 교류 협력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로서 해가지고 난 프랑스 보내주는 줄 알았어. 들어오면 전부 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만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에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신 교수님들이 꽤 여러 분 계세요. 학교는 그랬는데 하여튼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아주대학에서 그러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니까 종합대학이 됐고 나는 이제 아주공대로 입학을 해서 아주대학을 졸업한 종합대학 졸업한 사람이 됐는데 공부는 저는 그 고등학교 때는 조금 했어요. 못하는 축은 아니었는데 대학교 들어와 보니까 공부를 되게 못하게 됐어. 근데 꽂혀가지고 학교 방송에 꽂혀가지고 근데 그게 나한테는 전화위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기숙사에서 계속 있었는데 학교 생활하면서 캠퍼스 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학교 방송에 가서 방송하는 게 그게 제일 좋고 제일 싫은 거는 수업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저 산상교회 그때는 여기 강당이 없을 때니까 산상교회에 1학년들을 다 모아놓고 교양 강좌라는 것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당대의 김형석 교수님, 그다음에 뭐 안병욱 교수님, 그래갖고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거의 90 넘어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던 수많은 석학들과 유명 인사들을 계속 초청을 해가지고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아주대학이 왜 아주대학인 줄 아느냐? 한국을 넘어서 적어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넘기도 어려운 때인데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학이 된다는 의미의 아주대학인데, 이를테면.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을 해나가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돼야 한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소수가 세상을 이끌어간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최소한도 아시아를 호령하는 창조적인 소수로서 대한민국을 아시아 제1의 나라로 이끌어갈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당대의 유명한 석학들이 그 고매한 인격과 학식과 덕망으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시간은 안 졸리더라고. 그 시간은. 희한하게. 내가 좀 헛바람이 좀 들긴 들었었나 봐요.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도 그런 건 자꾸 좀 있었던가 봐. 그래서 그거는 꽤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아주대학에서 학교 방송에 빠져 있었던 그 기억과 그 교양 강좌 시간에서 나에게 바람을 마구, 사실은 나는 이 기본적인 이 옥탄가는 별로 높지가 않거든. 열량은 별로 좋지 않은 탄이에요. 탄 중에서는, 석탄 중에서는 무연탄이 굉장히 제일 좋은 탄인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뭐 그 밑에 갈탄, 토탄 이렇게 있잖아 보면. 화력이 원래 기본적으로 좋은 거는 아니야. 근데 학교 방송이라는 토양과 그 시간에 유명한 석학들이 심어 주었던 풀무질이 오늘날 삶에 대한 일종의 확신, 명확한 인식, 하나의 뭐 좌표, 등불, 이런 것들을 준 것 같아. 마치 GPS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로 가야 되겠다. 적어도 거기서 느낀 것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 재보자.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태스크든 아니면 나의 하나의 선택의 순간이든 간에 그것을 재는 세 가지의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가, 내가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어떤 일도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도 내가 잘할 수 없으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거는 없어.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걸 해낼 수 없다면 요새 흔히 말로 하는 말로 돌아버리잖아. 돌아버리지. 거기에 그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의미 있는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혹시 나에게는 좋지만 내 주위에는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가치가, 의미가 있는 일들인가? 이거를 가지고 저는 저의 앞날을 설계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주눅 들어 있어. 몇 학년? 2학년? 토익 준비하나 요새? 공부하나 그런 거? 요새 토익에 아주 목숨 걸더만. 그 다음에 스펙에 아주 환장들 했더구만 거의. 스펙에. 토익 좋고 스펙 좋고 다 좋은데요. 그걸 뭐에 쓰시게?
뭐에 쓰시게? 물론 뭐 영어니까 딱히 뭐 어디라고 할 건 없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그 시대에 세계화된 시대에 영어가 기본은 아닌가? 기본이잖아 그건. 그리고 다양한 스펙을 쌓아두면 좋지. 그게 왜 뭐가 문제인데?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목숨 거니까 문제지 그거에. 여러분의 활용 가능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내적인 자원들도 뭐 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이 두뇌도 있고 육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뭐 다 있고. 그런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예? 더 창출할 수도 투입할 수도 없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자원,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그거를 전부 보면 스펙과 영어 공부에 투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마다 내가 답답하다는 거야. 그럼 무엇을 쓰시게요? 쓸 때는 정해 두시고 칼을 갈고 계시나? 이를테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식 30년의 인생을 포함해서 10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좌표는 정하고 칼을 갈고 계신가? 그러시다면 열심히 가세요. 하루에 25시간이라도 가십시오. 갈 수 있는 만큼 간 칼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서 나를 시퍼렇게 세워서 한 번 베야 할 때, 휘둘러야 할 때는 한 칼에 끝내는 그런 준비된 우리 아주인이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친구들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안대를 하고 더듬 거리면서 뭐 칼을 갈고 있더라고. 지금 먼저 해야 할 것은 칼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칼이 없으면 총을 쓰면 되잖아. 왜 칼을 열심히 왜 칼뿐이 없나? 상대를 제압하는, 적을 제압하는 방법이 칼뿐이 없나? 총도 있잖아. 제행 안 되면 피해 가도 되잖아. 군대 갔다 온 친구,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 갔다 와. 손 들어봐. 다 알잖아. 저기 각개전투 해서 철조망 통과의 방법이 뭐 있어? 철조망 통과 뭐 있어? 철조망 통과. 여성들은 미안해. 군대 얘기해서. 자, 철조망 통과. 제 1번. 철조망 통과. 그냥 통과한다. FM대로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양쪽 어깨를 하면서 손으로는 철조망을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발로는 옆으로 밀고 저 진짜 사나이에서 하는 것처럼 물구덩이도 좀 있지 거기. 그걸 통과한다. 방법 하나. 두 번째. 폭파우 통과 있잖아. 폭파우 통과. 군대 어디 갔다 왔어? 폭파우 통과 있어요. 철조망이라는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고지곳대로 통과할 거 없이 폭약이 있거나 다른 폭발물이 수류탄 같은 게 있으면 쉽게 그냥 까고 날려버리고 그냥 가면 돼요. 통과할 상황도 안 되고 폭파할 수도 없는 상황이면 뭐? 우회 통과. 군대 안 갔다 왔구나. 제대한 지 좀 됐지. 그래서 기억이 안 나지. 철조망이라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넘어갈 수도 있고 제끼고 뽑아버리고 갈 수도 있고 정 안 되겠거든 돌아가면 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디에 가는 방법에는. 그런데 오로지 세상의 길이 하나뿐인 줄 알고 오로지 토익, 오로지 스펙, 오로지 자격증 따서 뭐 하려고? 100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10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히 좌표를 정하고
소위 말하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무슨 공사, SAT 시험 봐가지고 삼성그룹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방송사, 언론고시 방송사에 들어와서 뭐 할 건데 왜 방송이 하고 싶은데 왜 아나운서가 하고 싶고 왜 앵커가 하고 싶은데 정확히 물어봐야 돼요. 자기한테. 근데 그냥 막연하게 삼성에 들어가는 게 삼성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이 안정적인 요새는 공사도 그렇게 저거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요새 또 공무원이 최고라며. 근데 공무원 연금도 별로 안 주고 퇴출 구조도 만든대. 그것도 최고 아니야. 세상에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변하는 건데 지금의 기준으로 앞으로 100년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과거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가겠다는 거야. 마치 눈 가리게 해놓은 저 꿩들처럼 꿩. 텔레비 혹시 봤나? 보면 꿩은 워낙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눈을 가리개를 해놓으면 좀 나아요. 이렇게 가려놓으면 옆에 누가 와도 지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이 없는 줄 알아.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 그래서 꿩은 급박하면 머리만 풀숲에 쳐박고 엉덩이를 치켜들고도 지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게 꿩이야.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과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부모님의 기준으로 부모님의 이런 걸로 야야야 의과대학 가는 게 그저 뭐니 해도 라이센스인데 그중에서도 의사 면허가 최고야. 무조건 의과대학 가. 이과가 이렇게 해서 온 거잖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거 있으면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의사 되자고 이과대학 들어갔으면 그건 그나마 굉장히 행복한 거지. 졸업하고 그냥 꾸역꾸역 가면 의사는 하니까. 그 다음에 의미는 찾을 수도 있지. 나는 의술로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고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겠다. 반대급부로 요것도 들어오니까.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아주인 후배들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20 초중반까지의 삶의 모습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한없이 너그러우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불을 켜기 시작하시더니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거의 어머니의 영향권 아래서 살고 있죠? 우리 아주대학에는 그런 애들이 없겠지만 여기는 자생력이 많으니까. 근데 특급 엄마의 밀착 감시와 그 정보력 속에서 산 일부 학생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야. 아니, 진짜로 이것은 S모 대학에 경영대학에 내가 그 경영자 과정 연수를 한 6개월, 한 4개월 정도 풀타임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메일이 왔대. 학생 계정으로. 요새는 다 과제물도 이메일로 받으니까 메일로 받고 아니면 저기 있잖아. 무슨 방에서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읽어봤더니 이게 애가 쓴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그 무슨 과 누구 엄마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강의 계획서에 올려놓으신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검토를 쭉 하고 참고 도서도 쭉 봤는데 다 이해가 가겠는데 몇 주차 강의에 뭐뭐뭐뭐에 대한 그 단원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레퍼런스들은 뭐를 참고를 해야 되는지를 친절히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몇 주차 강의에 어떤 그건 내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실제로 엄마가 이메일 보냈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까 하다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렸대. 학생에게
저희가 다 수업 시간 중에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보냈대.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딴 나라 다른 저 어느 별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보면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 이 순간 여기 나와 대면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책임을 진 일들이 과연 몇 가지가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적어도 크게 한 10가지의 빅 이벤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겪어왔던 한 10가지의 10대 사건 가운데에서 순수하게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노력과 그것으로 결과를 얻고 그 결과에 책임까지 져본 일이 만약에 10대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도 없다면 진짜 깊이 있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과 내가 말한 100년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처럼 대학 졸업하고 한 25년 직장 생활하고 그러고 나서 은퇴하면 그때까지 벌어놓은 것들 가지고 15년 내지 20년 노후 생활을 할 것 같으면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시간들이 앞으로 아마 한 5년 정도 아니면 뭐 좀 더 하면 10년 정도 아마 투자를 하고 여러분을 개발시키는 과정을 공부를 하는 과정 삶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5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향이 100년까지 미치는데 그거를 진짜 몇 날 밤을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고민하는 치열한 고민 없이 그걸 선택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는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 살아야 할 세월이 너무 많다고. 그러기에는 부모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월들은 앞으로 70년인데 진정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진정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나는 그것만 보면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자다가도 눈앞에 뭔가 어른거리고 안 먹고 밤을 새도 졸리지도 배가 고프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있는지 마치 첫눈에 확 반해가지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어느 여인과 어느 남친을 본 것 같은 그런 가슴 설렘과 울렁거림을 주는 그 무엇이 있는지 직업 또는 역할 아니면 되고 싶은 무슨 포지션 그런 것들이 있는지 (20대) 중반을 살면서 아직까지 그런 떨림, 나를 늘 떨리게 하는 그게 없다면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왜냐하면 그럼 가슴 설레는 것이 아니면 적어도 그 일을 50년을 할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줘도 못해. 억만금을 줘도. 옛날에는 제가 그 마지막 세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집안에 대한 어떤 의무감,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는 사명감, 적어도 마누라와 자식을 좀 거칠게 말하면 먹여 살려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내키지 않지만은 이게 세면 눈 딱 감고 회사에 가서 무슨 굴욕을 당하고 아무리 그 일이 하기 싫어도 해왔던 마지막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단 1년도 못 살아. 십몇만 명이 SAT에 발음이 안 되냐. 삼성 직무적성 시험 바뀐다고 그거 보고 들어갔던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중도 탈락 1년 만에 그만두는 애들이 몇천 명씩 돼요. 왜? 돈 아무리 많이 주고 천하의 삼성 아니라 세상 없는 거라도 못 하겠다는데 내 성미에 안 맞는다는데 그것뿐이겠느냐고. 세상 없는 일이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없는 일은 못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 왜? 그게 1, 20년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업적으로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한 40년은 일을 해야 될 거고 졸업하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놀면 늙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라도 배운 도둑질대로 봉사하는 것도 제일 좋은 거잖아. 왜 꼭 양로원에 가가지고 목욕시켜주는 것만 봉사해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봉사지. 지금까지는 그 탤런트를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써왔다면 이제는 순수하게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나의 탤런트를 쓸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50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단순히 이게 좋다? 벌이가 좋다? 적성 안 맞으면요. 의사 그것도 세상에 못할 짓입니다. 적성 안 맞으면. 돈 많이 벌면 뭐래. 매일 아픈 사람인데 세상에 한때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대학에 많은 기여를 하셨던 김우중 회장께서 하셨던 말처럼 세상에 얼마나 넓고 할 일 얼마나 많은데 직업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이지만 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목을 메고 가야 되느냐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적성이 맞는 것도 아니야. 그런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도서관에서 자리 맡아놓고 토익 책을 붙들고 그러고 있을 게 아니고 사실 별 그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지도 않으면서도 필요한 걸 쌓기 위해서 어디 가서 거짓 봉사를 할 게 아니고 자기를 냉정히 바라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 간단한 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 간단치 않아요. 그 평범한 말에 여러분의 70년과 여러분 자식의 30년이 걸려 있어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머릿속으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내 가장 친한 친구하고 앉아가지고 야, 내가 진짜 뭘 원하는 것 같으냐? 내가 어떤 놈인 것 같아? 네가 보기에. 나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엄마가 그 학원 좋다고 그래서 그냥 갔고 수능이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 말고 지금까지 딱히 나를 잘 모르겠거든. 내가 나를 잘 모르겠거든. 몰라요. 사실은 자기는 자기를 잘 몰라요. 근데 친구들 아나? 제한된 모습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려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던져야 돼. 나를 잘 알려면 내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진정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나를 딱 던져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야. 미안하지만 제일 오랫동안 특히 어머니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이야. 왜? 뱃속에서 10달을 키우고 이때까지 먹이고 재우고 밀착 감시해갖고 했는데 내가 너를 왜 몰라? 어머니는 본질적으로 가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혈연은 객관성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내 자식이 세상에서 최고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잖아. 얘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대한민국 사람 머리 다 안 좋아요. 다 좋은 건 아니야. 얘는 그 친구 걔만 아니었으면, 얘는 그놈 게임만 아니었으면은 1등급을 맡아놓은 애인데,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요인을, 그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한테서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짐짓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면서 위로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을 던져야 한다면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을 모르는,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시장에다가 여러분들을 던져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객관화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성격, 나의 장점, 단점, 나의 총체적인 캐파시티가, 총체적인 역량이 바깥에서 드러나요. 그래야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고 내가 모자라는 부분들은 뭐며 앞으로 내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나의 장점들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해 본 일도 별로 없고 잘 몰라. 왜? 가까운 데서만 그런 조언을 얻으려고 하니까. 일단은 요 제한된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 넓은 곳으로, 나와 별 관계가 없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사정없이 내어 던지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알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가 평생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이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따뜻한 실내에서 넓고 바르고 마른 길로 지금처럼 계속 가면 여러분들은 뻔해. 토익 930점 정도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스펙 몇 가지, 자격증 한두 가지 따고 어디 가서 봉사 조금 해서 그럴듯한 자기소개서 쓰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꼽는 몇 대 그룹 정도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연봉 4천대 중반 받으면서 살다가 부장까지 정도는 꾸역꾸역 하고 아마 40대 후반에 진지하게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게 그냥 지금에 이렇게 그냥 가는 뻔히 보이는 길이거든. 여러분들의 아버님들이 살아왔던 길이 그거고 우리 세대가 살아왔던 길,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길이 그거예요. 나는 요행이 아주대학에 들어와서 진짜 우연치 않게 학교 방송이라는 것을 접하고 거기에 훅 가서 나 여기 아주대학에 특장생으로 들어왔어요. 4년. B학점만 넘어가면 4년 동안 다 준다고 그러는 특장생. 들어나 봤나?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 정원의 20%. 와, 대단하죠?
내가 우리 학번 내 때 예비고사를 우리 그때 한 60만 명, 60몇만 명 정도가 봤거든요. 근데 문과에서 5,000등 했다. 되게 잘했어. 그냥 근데 현역 때 시험 봤을 때는 얘기 안 할게. 쫙 바닥이었는데 재수하면서 좀 정신 차렸더니 문과 5,000등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준다고 그래서 왔거든. 근데 새 학기 받았어. 새 학기. 학교 방송 이건 아니 핑계인데 이건. 학교 방송에 흠뻑 빠져 있었거든. 기숙사에 있었거든. 그때는 서울에서 오는 버스가 없고 여기서 역전까지 수원역까지 학교 버스가 가고 거기서 이제 전철로 가면 전철이 한 10시면 끊겼던 것 같아. 10시 전에 끊겼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남문에서 지금 남문 잘 안 나가지. 남문에 가서 막 술 먹다가도 9시만 되면 팍 다 가야 돼. 그러니까 선배들이 너 기숙사 있지? 그러니까는 저녁 방송은 네가 해. 그러고서는 맡겨놓고 다 서울 가는 거야. 여자 친구 만나러도 서울에서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는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날 보고 1학년인데 기숙사에 있으니까 네가 방송해 그러고서는 덕분에 원 없이 방송했죠. 뭣도 모르고. 그래갖고 1학년 1학기 때는 3.3이 나왔더라고요. 3.3. 1학년 2학기에 2.9가 나왔어.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진 거야. 특장생 중에서 B학점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학교가 좀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1학년에 1학년만 딱 주고 이걸 싹 잘라야 되는데 원래 규정에 의하면 3.0이 안 되면 이걸 파이어인데 보니까 너무 많이 이게 3.0이 안 나온 거야. 이게 너무 놀다 보니까 애들이. 그래갖고 한 번만 봐줬어. 1학년 2학기 성적까지는 봐주었어. 2.9가 나왔는데. 그래갖고 1학년 2학기 성적 갖고 주는 2학년 1학기 장학금은 받았어. 2학년 1학기 되니까 2.5가 나왔네. 그러니까 여지 없더라고. 한번 봐줬는데 두 번은 안 돼야.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받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2학년 1학기까지 세 학기 딱 받고 잘렸어요. 집에서는 말을 못 하잖아. 집에서는 등록금 안 내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혼자 집에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때 대출 해주는 게 있었거든. 그거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나선 뭐 이실직고 해야지 뭐. 나 장학생 아니라고 집에 가서. 그럼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졸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버렸지만 더 큰 거를 얻었어요. 거기서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난 찾았다고. 이런 우연은 없어. 여러분들한테는 없을 거야 아마. 이 중에 한 명 정도는 갑자기 불현듯 뒤통수를 맞은 듯 딱 쳐가지고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울렁거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우연을 기다리고 살 수는 없잖아. 이젠 찾아 나가야지. 왜? 급해요. 옛날에 우리는 취직하는 거 걱정 안 했거든. 경영학과 졸업생들은 과 사무실에 가면 입사 원서가 아니고 추천서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선호 순위 1, 2, 3번 정도가 아닌 기업들은 그냥 그 들고서 그냥 가면 됐어. 옛날이었어. 그때 취직 걱정을 안 할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 지금은 눈을 똑바로 뜨고 100년을 준비해야 되는 때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좌표가 명확치 않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인생의 큰 보탬은 안 되는데 지금 좋아한 것들, 몸에는 안 좋으나 입에 단 것들,
그런 것들, 그런 습관들, 시간 죽이는 그 시간 그냥 멍 때리면서 시간 죽이는 습관들, 아니면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여기저기 찝쩍대는 이런 그 여러 그 양다리 걸치기 이런 것들,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야 오늘 그냥 술이나 한잔 할까? 아무 의미 없이 이거 하는 것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관계를 돈독히 하고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뭔가 우리 인생에 보탬이 되는 그 무엇을, 적어도 그게 아니면 개똥 철학이라도 철학을 논하고 미래를 논하는 그런 심도 있는 자양분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게임 얘기하고 걸그룹 얘기하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 보내는 시간들, 100년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것들,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 전부 다 버리고 나를 찬바람이 팡팡 부는 객관적인 시장에다가 나를 내놓으세요. 그게 뭐냐고? 몰라. 여러분들이 부딪혀서 해결해내야 돼. 어디를 가든. 어디를 가든. 왜?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찾고 나서 부딪힐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들은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는데,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갈 것인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고 그 직업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역량들을 쌓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들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찾아야 하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성취해야 하고 그 영광과 기쁨도 오롯이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기쁨도 아니요,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 다 필요 없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일생이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서 마무리 말 겸해서 한번 할까 해요. 요새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바람을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애, 남친 여친들 사귀어봤잖아. 들이대지 않고 차여 보이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가서 전력을, 정성을 다하지 않고 여친과 남친이 얻어지든가? 매일 머릿속으로만 쟤한테 어떻게 고백을 할까? 쟤는 뭘 좋아할까? 쟤는 어떤 타입일까? 그거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고 그 여자가 내 여친이 되고 나의 여인이 되나? 무대뽀로 아무 저것도 없이, 진정성도 없이 들이댄다고만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위로를 원하는지 격려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다 필요 없이 한바탕 깔깔깔깔 웃고 싶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 마음을 얻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부딪히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채여보지 않고는 했던 실수를 교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부딪혀야 됩니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삶이, 기간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삐끗해가지고 1, 2년을 까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80년, 90년 인생에서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중에는 재수를 하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미 1년 풀업했잖아요. 지금 사는데 문제가 있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수많은 선배들이 졸업을 유예하고
군대 갔다 와서 6년이면 졸업할 학교를 8년, 9년씩 댕기는데 그 삶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어요. 첫 발을 회사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가 궤도를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 순간에서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깨져서 엎어져서 못 일어나고 엎어져서 허덕거릴지라도 지금 마구마구 부딪혀야 돼요. 지금 도서관에 자리 잡아놓고 토익 책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토익 평균 점수가 보니까 750점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디 뭐 저 취업 그 무슨 포탈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748점이래. 그래도 조금 올라서 그렇대. 748점을 갖다가 어디다 쓰나? (930도) 쓸 데가 없는데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성실성의 진실성의 기준으로서의 최소한의 학점, 최소한의 점수, 스코어는 관리를 해야지. 최소한의 것들. 만약에 그 포털 사이트에 저것대로 750점, 748점이 토익의 평균 점수라면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마치 토익 950대면 뽑아줄 줄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 뽑아봐도 쓸데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그놈들이 다 영어회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뭘 찾을 건지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책상머리에 앉아서가 아니고 어디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류업체를 취직하겠다. 만약에 그 쓸데없이 어디 가서 되도 않는 어학연수 가가지고 부모님 졸지 말고 조르지 말고 돈도 없는데 어학연수 가서 죽기 살기로 또 어학이나 하면 몰라. 가서 한국 애들끼리 앉아갖고 저 시치덕거리고 앉아가지고 영어도 몇 푼 배우지도 못하면서 술이나 먹고 그러고 허튼 짓이나 하고 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만약에 어떤 게 있으면 만약에 식품회사에 하고 싶으면 아니면 1년 휴학하고 그거 파는 가게 가갖고 점원이라도 해봐. 그러면 만약에 의류업체에 들어가고 싶으면 의류 매장에 들어가갖고 알바라도 해봐. 괜히 어영부영 때우는 거 말고 내 이 회사는 말아먹겠다 싶은 생각으로 쓸데없이 어학연수 1년 가지 말고 어느 매장에 점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여성복을 1년을 팔아봐. 거기에 나온 고객들의 취향, 제품의 장단점, 시장의 트렌드 무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막 그 회사 어플라이 할 적에 내가 여길 들어오기 위해서 당신네 회사 어느 매장에 가서 1년 동안 근무를 했다. 점원으로. 차라리 그거를 쓰는 게 낫지. 되도 않는 뭐 어학연수 어딜 갔고 뭘 했고 제일 힘든 게 자기소개서 쓰는 거라며. 아니 자기 얘기 자기가 쓰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 얘기는 쓸 게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쓸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남들하고 똑같은 거밖에 해온 일이 없기 때문에 쓸 게 없는 거지. 남들이 하지 않은 시험관들이 사정관들의 눈에 번쩍 띄는 여러분만의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말 그대로 마이 스토리가 없으니까는 자기소개서가 쓰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만의 마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히스토리, 허스토리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다른 사람 얘기 말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 거니까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고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의 눈으로 얻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토익 950점 맞는 것보다 스펙을 어디 가서 어줍지 않은 거 이것저것 가서 수없이 쓰는 것보다 이게 이번 강의가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이 강좌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좋은 선생님들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마는 나는 그런 이야기보다
이를테면 선배로서 아니면 아버지 같은 느낌으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것들을 바라보고 지금 너무 현실에 주눅 들어 있어. 쫄지 말고 여러분 인생 깁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70년이나 되기 때문에 1, 2년 늦는 거 그런 거 조바심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회사를 들어가기로 그게 내 인생의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그건 당연히 가는 거지. 근데 더 큰 것들을 멀리 내다보면서 하지 않고 여기서 쪼잔하게 여기 앉아가지고 주눅 들어서 공무원을 해볼까? 거기가 잘리지도 않고 좋다는데 월급은 좀 적어도 요새 연금 줄인다고 그래가지고 골치 아프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게 안 잘리고 좋다는데 제발 그래 쪼잔하게 현실에 주눅 들어 그러지 말고 20대 청년답게 돈키호테라고 해도 좋아. 지금 안 깨지면 언제 깨지겠느냐고. 우리 나이는 엎어지면 못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넘어지고 엎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엎어져서 깨진 것들이 든 멍이 이게 다 여러분의 내공으로 쌓여.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이게 모르는 사람과 부딪혔던 수많은 기억들, 수많은 경험들, 그런 순간순간들이 여러분이 70년 살아가는데 그게 다 자양분으로 내공으로 쌓이는 거야. 그게 한마디로 몸을 만드는 거야. 몸짱이 달래 몸짱이 아니고 이거 해가지고 식스팩을 만드는 게 몸짱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의 몸짱을 만드시라는 게 영혼의 몸짱을. 영혼의 몸짱은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 못 만들어. 누가 줄 수도 없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에 식스팩을 당장 지금부터 만드십시오. 식스팩 수술로 못 만듭니다. 안 먹고 죽기 살기로 땀 흘려야 만들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의 식스팩은 그렇게 땀 흘리고 엎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울고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 70년 그리고 자식의 인생 30년 해서 여러분의 100년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을 거예요. 성공이란 말은 사람마다 다 다른 관점과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성공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100년의 삶이 후회스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후회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일어나서 머리 보고 뛰십시오. 이상. 네, 전 정치학과 이영진이라고 하고요. 네. 먼저 잘 보려고 앞에 앉았는데 제 뒤에서 바로 강의하셔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제가 진짜 질문을 드리면요, 선배님은 사실 대학교 때 방송 일을 발견하고서 제일 제1 인생을 잘 사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제 인생을 앞두고 계시는데, 네. 그럼 지금 선배님을 설레게 하는 일은 무엇이고 앞으로 제2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고민이에요. 지금까지 저를 설레게 했던 일은 이 마이크 잡는 일이에요. 지금껏. 그래서 사장 명함을 1년 반을 파고 다니고 있는데도 마치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가 임기를 마치고 어떻게 저의 제2의 제 후반전이 전개될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바라봐 왔지만은 내일 뭐를 해야 되지? 1년 뒤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겠지? 그 이후에는 뭘 해야 되지? 하고 사실은 설계해 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는 매 순간순간이 가장 중요했고
그 순간순간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툭툭툭 보였어요. 갈 길이. 저는. 그래서 이게 딴 데 갖고 이런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물어봤으니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저는 내일 무엇을 할까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맡은 이 순간에 맡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봐야 할 사람, 내가 봐야 할 곳은 확실하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 또 저에게 그 길이 주어질 거라고 봐요. 여러분한테는 내가 이것을 권하지는 못합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더 큰 것을 더 멀리 바라보고 라고 했지. 요거는 사실 그 질문하고는 이게 차원은 약간 다른 문제인데 그렇다고 제가 인생을 목적 없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명확한 좌표와 삶의 방식과 철학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뭔가를 선택해 나가고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 갖고는 처음 딱 그 길을 들어선 순간 나는 그 길을 그냥 갈 뿐. 아마 내일은 제게 또 내일의 해가 뜨고 내일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제 앞에는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직 그 방송일 말고 아직 선배님을 설레게 하는 일을 아직 찾지는 못하셨다는. 일로서는 없었어요. 일로서는.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났고 그 일을 할 때 가장 기뻤고 다른 사람도 박수를 쳐줬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다니는 명함이 과연 나에게 맞는 명함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송만큼 잘 못하는 것 같아. 사장 역할을. 그런 느낌은 있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찌 보면 한 1시간 반 가까이 여러분과 같이 했는데 뭐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준비도 별로 없이 와가지고 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은 요즘에 아들 같은 딸 같은 여러분들을 볼 때 내가 가장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 오케이.